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즈 이펙트,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인데요. 유즈 이펙트는 리액트를 사용하는 개발자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API입니다. 유즈 이펙트는 분명 저희가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훅이지만 데이터를 패칭해 온다든가 아니면 프롭스나 상태값이 변경했을 때 또 다른 상태값을 변경하는 등 굉장히 어떤 무분별한 코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주범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유즈 이펙트의 사용은 많은 팀원들에게 있어서 해당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개발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버그를 양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작성하던 방식의 유즈 이펙트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아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액트 18 버전 그리고 스트릭트 모드를 사용했을 때 유즈 이펙트는 기존 버전에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됐을 때 최초 한 번만 실행되는 것과 다르게 두 번 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패칭 함수를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호출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패칭 함수가 한 번 호출되는 것과 다르게 두 번 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리액트 18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했을 때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콘텐츠가 유튜브나 미디엄 등 해외 사이트에서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할까요? 다음과 같이 API 서버와 연결하는 코드를 유즈 이펙트 내부에 작성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결을 할 때는 커넥팅이라고 하는, 그리고 연결을 해제하면 디스커넥티드라고 하는 문장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 후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넥팅, 디스커넥티드, 커넥팅. 다음 코드를 보면 저희가 평소 작성하는 것처럼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커넥션이 됐을 때 커넥팅,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됐을 때 커넥션 다 디스커넥트를 통해 디스커넥트가 로그에 찍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커넥팅이 한 번 더 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리액트 18은 페이지 이동 이후 다시 돌아왔을 때 앱이 망가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발 모드, 즉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컴포넌트를 두 번 렌더링합니다. 따라서 유즈 이펙트가 두 번 호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두 번씩 기록이 되는 건데요. 이를 개발 모드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코드를 따로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backend for frontend, 즉 API 서버 간 소켓이나 서버센트 이벤트 연결을 할 때 매뉴얼 테스팅을 작성하지 않는 한 개발자는 리액트 18과 스트릭트 모드에서 유즈 이펙트가 두 번 호출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한 커넥팅이 왜 두 번 호출되고 커넥션이 왜 정상적으로 서버가 맺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삽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스트릭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트릭트 모드를 없앰으로 인해 두 번씩 렌더링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개발 환경에서 미리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스트릭트 모드에서 개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정상적인 우회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펙트를 한 번만 동작할 수 있게 할까? 라는 방법보다 유즈 이펙트가 두 번씩 호출되어도 프론트엔드를 사용하는 유저가 리렌더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인데요.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은 클린업 함수를 꼭 유즈 이펙트 내부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발 모드에서는 이펙트, 그리고 클린업, 다시 이펙트와 같은 순서로 리액트가 컴포넌트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클린업 함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략하지 않고 챙겨줘야 합니다.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setState 함수를 호출하면 클린업 함수 작성과는 무관하게 setState 함수가 두 번씩 호출되는데요. 따라서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setState 함수가 호출되는 경우 정말 setState 함수가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작성되어야 할 코드인지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상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디벨롭먼트나 프로덕션의 개발 환경과는 무관하게 유즈 이펙트의 호출 횟수에 따른 유저가 느끼는 UI와 UX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트릭트 모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애드 이벤트 리스너,
값이 두 번 호출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내부적인 깊숙한 구형 코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릭트 모드는 유즈 이펙트 사용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리액트로 작성되지 않은 UI 위젯을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위젯은 지도 혹은 길찾기 등의 위젯일 수 있겠죠. 아래와 같이 클린업 함수를 작성하게 된다면요, 유저는 이 클린업 함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얼로그 show 모달 그리고 바로 언마운트 될 때 다이얼로그 클로즈로 인해 유저가 결국 발견할 수 있는 UI적 변경은 dialog.show 모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props와 스테이트 변경에 따라 또 다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유즈 이펙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주 원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코드를 작성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코드 내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상태 변경이 일어나면 리액트는 도메에 변경된 스테이트를 버추어 돔에 커밋하고 그 이후에 UI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상태 변경이 2번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위의 가정이 2번, 상태 변경이 3번 일어나면 3번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UI를 한 번 변경하는데 상태 변경이 n번 일어난다면 불필요한 리렌더링이 최대 n-1번 발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rops 스테이트 변경에 따라 데이터를 재조립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아래 코드에서는 to-do 리스트에서 to-dos, filter 둘 중 하나의 props 값만 변경되더라도 UI가 업데이트 되어야 되기 때문에 visible to-dos는 항상 변경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set visible to-dos를 이용해 최신 visible to-dos를 UI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타당해 보이는 코드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발생시킵니다. UI 업데이트를 위해서 set visible to-dos를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호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바로 이 체크마크 된 부분을 살펴볼게요. to-dos와 필터 값이 변경됨에 따라 get filtered to-dos를 그저 유즈 스테이트 바로 밑줄에 선언해주고 있음을 통해서 visible to-dos가 항상 최신 값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get filtered to-dos가 비싼 연산이면 어떨까요? 이때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즈 메모를 사용하는데요. visible to-dos가 유즈 메모 내부 안에서 get filtered to-dos의 리턴 값을 받기 때문에 to-dos와 필터 값만 변경되었을 때 최신화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props 변경에 따라 상태가 리셋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유저들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유저 1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다가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를 변경해서 유저 2에 대한 UI를 본다고 할게요. 커멘트 스테이트가 이미 기존의 유저 1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다가 유저 2로 이동했기 때문에 유저 2로 이동하더라도 유저 1에 대한 커멘트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저 이펙트 내부에서 유저 아이디의 변경값을 추적해서 set 커멘트를 통해 초기화시켜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저 아이디가 변경됨에 따라 프로필 페이지가 한번 리렌더링 되고 그 이후에 set 커멘트가 다시 호출됨에 따라 다시 한번 커밋과 렌더 과정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리렌더링을 줄이고 페이지 단에서 상태 리셋을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을 없애봅시다. 네, 개선된 코드에서는 프로필 페이지 내부에서 프로필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저 아이디가 변경됨에 따라 키값에 유저 아이디 값을 넣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필 컴포넌트는 키값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어야 된다고 리액트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set 커맨드를 프로필 내부에서 따로 명시적으로 초기화해주지 않아도 커멘트 값은 초기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rops 변경에 따라 특정 상태만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이템 값이 변경되었을 때 set selection 상태가 리셋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set selection에 널 값을 호출해주고 있는데요. 위 코드는 아이템스가 변경되면 리렌더링이 한번 일어나고 다시 set selection
호출을 통해 셀렉션이 변경되면 다시 한번 리렌더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스에 대한 값을 prev item, set prev items 라는 변수를 use state를 통해서 선언해 주고요. prev items는 props가 변경된 items 값과의 비교를 통해 set prev items를 호출해야 되는지 set selection을 호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렌더링 과정이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리스트는 불필요한 기존의 유즈 이펙트에서 일어난 리렌더링 작업을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코드는 보통 이러한 set selection이나 set prev items와 같은 setter 함수의 작용이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만 선언되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잘 작성되지 않은 코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ems와 prev items와 같은 이러한 리렌더링을 줄이기 위한 기법을 통해 루프를 탈출할 수 있는 코드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유저 이펙트를 대체하는 코드 사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저 이펙트 혹은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UI 렌더링과 관련된 로직이 작성되어야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쇼핑몰에서 카트에 물건을 넣었을 때 무달을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담았는지 유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음은 유저 이펙트를 통해 핸들 바이 클릭이나 핸들 체크아웃 클릭 두 이벤트 핸들러 중 어떤 핸들러가 호출되더라도 프로덕트 자체가 상태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show notification을 호출해줄 수 있는 건데요. 각 핸들러 내부에서 각각의 show notification을 선언해주지 않아도 유저 이펙트 하나에다만 선언해주기면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굉장히 잘 작성된 코드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show notification은 유저가 버튼을 눌렀을 때에 보여줘야 하는 로직입니다. 프로덕트 값이 변경되었을 때 보여줘야 되는 모달이 아니라 유저가 버튼을 눌렀을 때 유저 인터랙션에 따라 보여줘야 하는 모달이기 때문에 즉 이 코드는 유저 이펙트 내부가 아닌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 선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제품에서 UI를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는 코드가 어떤 의도로 UI를 변경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리뷰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해당 코드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버그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저 이펙트보다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모달을 호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액트 공식 내부에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유저 이펙트와 이벤트 핸들러 둘 중 어디에 코드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코드가 언제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유저 이펙트는 컴포넌트가 렌더링되는 시점에 유저에게 표현되어야 할 로직을 실행될 때 사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은 유저 이펙트가 아닌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뜨거운 감자죠. 데이터 패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프롭스 스테이트 변경에 따라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때와 다르게 데이터 패칭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레이스 컨디션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리액트 18 스트릭트 모드에서 컴포넌트 렌더링 시 유저 이펙트 내부에서 AJAX가 일어난다면 렌더, 패치, 리렌더, 다시 리패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단순한 시나리오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API 서버 비용이 2배로 든다는 것이 무시할 만하다면요. 패치, 리패치 간 동일한 데이터가 응답된다면 사용자가 전 패치가 먼저 응답되든 리패치의 데이터가 먼저 응답이 되든 UI의 변경점을 느끼지 못하니깐요. 하지만 특정 상태나 프롭스 변경에 따라 뷰가 바뀌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의 코드는 유저 아이디가 변경이 될 때마다 set start fetching이 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되었을 때는 클리너 함수에 이그노 변수를 true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저 이펙트가 선언된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됐을 때는 start fetching에서 호출되는 fetch toToS에 대한 네트워크 응답값이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된 다음에 돌아오더라도 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플래그 값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쓴다면 모든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패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로직을 각각 따로 작성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 페이지에서 특정 ID 값을 기준으로 모달 같은 공통 UI를 그려주는 경우에는 위의 로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음처럼 스타트 패칭이 테이블 컴포넌트에 있는 오픈 모달을 누를 때마다 호출된다고 가정해보세요. ID 3에 해당하는 로우에 오픈 모달을 눌렀을 때, 그리고 다시 클로즈 모달을 누르고 다시 ID 4에 오픈 모달을 누르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달에 그려지는 각 로우의 정보가 AJAX를 통해 불러오는 서버 스테이트라고 가정한다면, 유저가 빠르게 ID 3에 오픈 모달을 누르고 클로즈 모달을 누르고 다시 ID 4에 오픈 모달을 눌렀을 때, 그때 UI에 그려지는 데이터가 꼭 ID 4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ID 3에 해당하는 서버 정보가 나중에 응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호출, 두 개의 호출에 대해서 응답 값에 따라 UI가 의도와 다르게 그려지는 경우, 이렇게 경쟁 조건이 생기는 경우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지 이펙트에서 셋 스테이트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데이터를 호출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즉 이런 경우입니다. 유지 이펙트 내부에서 해당 컴포넌트가 참조하고 있는 어떤 상태값이 변경되었을 때 패치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 스테이트의 최신값을 받아오는 데이터인데요. 이 패치 데이터 내부적으로 어떤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UI와 관련된 상태값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디펜던시 어리아에 있는 상태값과 관련된 게 이 내부 함수에서 참조된다면, 이 패치 데이터 함수는 정말 굉장한 엣지 케이스 상황에서 무한정으로 서버에게 해당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인피니트한 루프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 CPU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와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그의 양산을 최대한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러한 상황을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지금까지 봤던 문제점은 컴포넌트가 여러 번 마운트, 언마운트, 마운트가 되더라도 동일한 API를 호출하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받아온 데이터를 재사용한다면 서버 자원이 부족한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데이터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일한 API를 호출하는 경우를 기존의 접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건데요. 재사용이면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배우고 계신 리액트 쿼리나 SWR 등 데이터 패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데이터 패칭의 기존 리액트의 유지 이펙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고 리액트 쿼리 SWR 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까 드디어 우리가 왜 리액트 쿼리와 SWR 등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된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최고의 접근 방법은 중복 리퀘스트를 줄이고 여러 컴포넌트에서 캐시된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무분별한 유지 이펙트를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지 이펙트는 리액트 사용에 있어서 이스케이프 해치를 담당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킹 툴. 네, 조금 급진적으로 말하면 이렇고요. 그죠? 좋은 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분별한 유지 이펙트가 굉장히 코드에 많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이 같이 협업하는 리액트 개발자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유지 이펙트는 디펜던시 어리아에 어떤 값을 넣는지에 따라, 그리고 유지 이펙트 내부에 어떤 로직이 작성됨에 따라 버그를 양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입니다. 따라서 유지 이펙트는 꼭 안티 패턴에 대한 사례가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블로그 하단에 있는 리액트 베타 문서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